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충격 테슬라 중국 판매 문제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7월 8푼에 강타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월 말 미 증시가 분기점이 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유튜브를 찍는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S&P 500이 4천선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스닥이 2% 이상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PC 지수라든지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라든지 또 굵직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매파적인 지표들과 발언들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발표됐던 CPI 지수라든지 연준의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라든지 계속해서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더 길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자,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할 것 없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랑 2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아무래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나스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나스닥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면 S&P 500 즉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빠지게 되는 흐름이고요.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좀 더 깊숙한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요. 월마트랑 홈디포,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체인 업체들이죠. 대체로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실적은 괜찮았지만 올해 가이던스를 당연히 지금 1분기니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하락 중에 있고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 판매점의 전망이 어둡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어둡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이에 따라서 JP모건은 연준의 긴축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다. 아직까지 고용 상황이나 월마트와 홈디포의 4분기 실적을 보나 아직까지는 연착륙이 될 것 같은 모습인데 연준이 지속해서 금리를 오랜 기간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은 분명히 침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오늘 장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의 대형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모두 2% 이상 빠지면서 큰 폭으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빠지다 보면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들은 그래도 하락폭이 작은 면으로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2월 말에 뭔가 매파적으로 움직일 법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4분기 GDP도 나오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4분기 PC 물가지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위기가 우려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오늘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시적인 오류였을까요? 제가 어저께 미국 최종 금리 수준이 6% 중반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어제는 일시적인 오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확률을 보니까는 6%대 확률은 없어요. 자, 5%대 중반 정도까지 5%대 한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가면은 최종 금리로 마감이 되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3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앞으로 3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어제는 이런 확률이 53.6%였는데 이게 한 60%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것이다.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4%대 후반, 5%대 초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고 그것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좀 더 그 연준의 긴축 강도가 올라가고 연준의 긴축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새벽 5시 반을 향해 가는데 테슬라 주가는요 지금 200불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99.5불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시장이 상당히 약세인데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 어떻게든 200불을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이 가격에서 한 190불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2월 말을 버텨낼 수 있다면
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90불을 깬다면은 한 170불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고요. 계속해서 좋은 투자, 좋은 주식 모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테슬라가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다른 뭐 빅테크들보다 하락률이 더 심해요. 다른 빅테크들은 뭐 2%대 하락인데 뭐 테슬라는 2배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중국 내수 판매량이 좀 시원치 않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2월달 중국 내수 판매량을 보면 2월 첫 번째 주에 8,600대 정도 판매가 되었고, 자, 2월 두 번째 주에는 한 7,000대 정도, 그리고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는 5,913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에서 1월 달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자, 2월 달에는 중국 내수 판매량이 주마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웬걸 계속해서 뭐 주마다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이 좋지 않죠. 자, 이렇게 2월 한 말까지, 2월 한 20일까지 총 수량을 합해보면 21,500대 수준인데요.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미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자 테슬라를 까는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죠. 골든 존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자, 이분이 어저께 이렇게 레포트를 하나 썼어요. 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서치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업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읽어보면 Things get worse for Tesla in China. It's looking like China will prove a big problem for Tesla in first Q죠. 1Q. 자, 1분기에 중국 실적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을 무려 24불로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팅은 셀이고요. 자, 이런 중국 내수 판매량 추세를 보니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자사의 뭐 카피라이트라 해야 될까? 유닉 아이디어 딥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분석을 통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24불로 제시하는 거 보니까 정말 특별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좀 특이한 생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 분기 첫 2개월은요 수출에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테슬라 중국 기가 상하이 공장의 행보를 보면 딜리버리 추세를 보면요 1, 2월달 그러니까 매 분기 첫 2개월은 수출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 내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를 우리가 비교해 볼 것만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 놓았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동기를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의 2월 달을 보면요. 테슬라의 중국 내수 판매량이 23,000대였어요. 자, 근데 현재 한 2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테슬라의 내수 판매량이 21,500대니까 거의 작년 수준만큼 이미 판매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 10여일 정도 남아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2월달 내수 판매량을 약 4만 대 이상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항상 비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7,000대 이상 더 판매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수출량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자, 전년 동기에는 역시 2월 달에 수출량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 달은요 내수 판매량이 수출 판매량을 오버할 것으로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상당히 그래도 2월 달에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출 판매량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정확한 수출 판매량은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23년 1분기 테슬라의 수출 선박 대수가요 지금 21척으로 잡히고 있어요. 다른 해 1분기랑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선박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에는 17대였는데 자 21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요 미국에서 아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거랑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것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프리먼트에서 뭐 한국이라든지 이쪽에 오는 물량이 있겠고요. 유럽에 가는 물량도 있겠죠. 모델 S, X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건. 자,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건 모델 Y, 모델 3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 수출 판매량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역시나 관건은 2월달 내수 판매량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년 2월 달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죠. 그러니까 현재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현재 2월 달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한 이번 주 한 2만 대 정도 판매량이 나온다면 내수에서 판매량이 나온다면
충분히 2월달 전체 판매량은 괜찮은 판매량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요, 작년보다는 이번 2월달이 훨씬 판매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는요, 모델 Y 내수 가격, 중국 로컬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이 디맨드, 그러니까 높은 수요량 때문이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일단 중국 내수 수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월 17일에 테슬라,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는요,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을 2,000위안, 퍼포먼스 가격도 약 2,000위안 정도 올렸습니다. 뭐 미국 달러로 따졌을 땐 291불, 우리 돈으로 자, 소폭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35만 원 돈이나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 보면 중국 내수 수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박대수를 보니까 자, 중국 내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역시 유럽으로도 수출 물량이 많다는 것을 뜻해요. 자, 기가 상하이는 주로 유럽에 수출을 하면서 중국 내수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 오도가 많다면 전체적인 수요량이 올라가고 중국 내수 가격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량이 빠졌다라고 해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융통성 있게요, 수출 물량과 중국 로컬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테슬라 차량 가격도 인상이 되었죠. 모델 Y 가격이 뭐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수요가 EV 크레딧 적용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격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미국 물량을 배정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200불에 이제 다다르면서 뭔가 분기점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도 200불에서 230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매물대를 만들었던 게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상당히 갈등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때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어느 정도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지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연준의 긴축이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무슨 데이가 있을 때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처럼 폭발적인 매도 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역사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편은요, 195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S&P 500 지수에 연평균 수익률과 연평균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D라고 나오는 게 드로우다운이고요. TR이라고 나오는 게 자, 최종 토탈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요, 매해마다 드로우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1월 1일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 정도까지 빠졌느냐가 나와 있는데, 자, 많게는 뭐 30% 넘게 빠질 때도 있었고요. 뭐 작게는 4% 정도 빠질 때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시초가보다 항상 빠졌다는 겁니다. 밑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자, 이 하락률을 체크를 해보면 연평균 한 13.8% 정도는 매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73개년 동안 73년 중 57년은요 플러스 수익률로 어쨌든 마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녹색 연두색이 많이 있죠. 이게 78%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할 8푼의 강타자라는 거예요. S&P 500 지수가. 자, 시장은 많이 움직이지만 하락률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끝맺음은요 7할 8푼의 확률로 플러스 수익률로 끝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 없이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월 말부터 뭐 3월 초까지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하락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하락을 잘 버텨낼 수 있다면 어쨌든 자, 올해 연말에는요 수익률을 만끽하시면서 마감을 맛볼 수도 있겠다. 그 확률이 78%로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피터 린치의 격언을 저희가 한번 되새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The real key to making money in stocks is to not get scared out of them. 자,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요, 겁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뭐 좋은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두고요. 싼 가격에 또 매수를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장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